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2년 가까이 끌었는데 1심에서 오늘 이제 검찰이 직접 이재명을 신문을 합니다. 이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묻고 이재명이 답을 하는 이 피고인 직접 신문이 지금 오늘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2년 가까이 재판을 끌었는데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종착역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20일 이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다음 달 20일쯤 통상 이렇게 결심 공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쯤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다음 달 20일에는 선고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 코로나를 핑계로 또 재판을 지연을 시켰는데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재명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걸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가지 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고 지원을 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도 끝장이 나는 것이고 민주당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이 마지막 직접 신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검찰이 직접 이렇게 이재명에게 물은 것, 어떤 내용을 물었는가, 이재명은 어떤 대답을 했는가.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몰랐답니다. 자기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이게 형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 대선 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다라는 것을 이재명 자기는 뭐 잘 알지는 못했다. 세세하게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이 지금 재판 일정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이 내용 면에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을 한 것, 여기에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검찰이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웠느냐? 이재명이 국회의원 경험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대선 후보가 된 자리에서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지난 2018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토론 와중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관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 거짓말 한 게 드러나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습니다. 1심과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에 가서 소위 권순일 재판 거래입니다.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무죄로 뒤집어지는 이유는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토론회에서 이 토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이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다. 권순일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걸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자기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거짓말을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전략을 세웠고 또 그렇게 주변에 자기가 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것과 이번은 대통령 선거였다라고 하는 것, 또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지금의 선거법이 만들어져서 조그마한 거짓말만 해도 걸려듭니다. 10원짜리 하나만 써도 걸려듭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든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지금도 민주당의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10명이 넘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과 이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이 이 재판 진행 과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짓말은 똑같은 거짓말인데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판결에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조금 후한 걸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자치단체장으로 당선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끝내고 이 선거를 다시 해서 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것, 이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자치단체장에게서는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언제나 또 문제가 됩니다. 또 그걸 주장합니다, 피의자들이. 국회의원은 그냥 다시 뽑으면 됩니다. 돈이 좀 들어도.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다시 뽑는 데서 더 나아가서 도정이면 도정, 시정이면 시정, 이게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든 자치단체장들은 언제나 이 100만 원의 벌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 80만 원이나 6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발부둥을 칩니다. 자기가 잘못은 했는데 80만 원, 60만 원 정도만 해서 이 도정, 시정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자기가 도지사에서 시장에서 쫓겨나면 더 큰 우리 사회에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웁니다. 뭐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뭐 바꿔도 크게 뭐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좀 들여서 이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것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래서 전략이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에서 선거법 위반을 한 것, 거짓말을 한 것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때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게 재판 거래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였다라고 하는 것, 또 이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희한한 논리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 거짓말이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느냐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서의 거짓말은 거짓말을 해서 안 되고 또 이 거짓말이 그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느냐, 또 실제 끼쳤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2018년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지금은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였고 국회의원이라는 것. 그 다음, 이 거짓말을 하는 장소가 토론회가 아니고 이재명은 이 거짓말을 방송에 자기가 출연을 해서 김문기가 죽었을 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강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토론회보다는 굉장히 진지한 자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대장동과 백현동은 지난 대선 당시에 가장 큰 이재명 관련해서 쟁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쟁점에 대해서 그 관계되는 사람, 그 관계되는 일을 모른다라고 한 것은 이 엄중한 자리에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은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고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고 중요합니다. 오늘 검찰의 질문이 계속 그 부분에 이어졌고 이재명은 그동안의 주장대로 계속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의 강압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이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그 다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됐을 경우에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경기도지사에서 쫓겨납니다. 국회의원은 좀 다릅니다. 이 차이,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끼칠 목적이었느냐, 이 부분에서 이재명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가령 김문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임자를 내가 모를 수야 있겠느냐. 그렇지만 잘 알지는 못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뭐 거의 누가 누군지 분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이 거짓말은 그렇게 엄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예 모른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른다를 지금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의 첫 전략이 이걸 무죄로 뒤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이하를 받겠다라는 전략이 아니고 완전히 무죄로 뒤집어 버리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라는 처음부터 그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재판의 전략을 중간에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면 이 진술이 달라집니다. 그건 결정적인 흠이 됩니다. 재판에서.
오늘까지 이재명이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백현동입니다. 백현동은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남시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에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국토부에서 강압한 내용은 없다라고 했고, 김인섭입니다. 이재명이 형님으로 부르는 이 김인섭이 로비스트입니다. 유죄 판결이 나왔죠. 이 김인섭이 없을 때는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들어오면서 용도 변경을 해줍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의 로비로 인해서 김인섭, 정진상, 이재명 이 로비로 인해서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재명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무죄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죄는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일정한 약간의 요구가 있었긴 한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성남시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토부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강도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았다.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국토부의 강압도 강압이라기보다는 국토부에서 약간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다가 해주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재명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무죄로 전략을 세우고 밀고 나갔고 오늘도 이렇게 지금 재판정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 선거고 도지사 선거였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되는 것이고 자기 형의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토론회장에서 이야기한 것, 이 거짓말의 강도와 선거에 미칠 목적, 이 강도와 지금 대선에서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거짓말 2가지 한 것, 이 강도, 이 선거에 미칠 목적,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재명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여기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다음 달 1심 선고에서 아마 오는 20일 검찰의 구형이 5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낮춰 잡아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형의 그 정신병원 입원 알지 못했다로 받은 것이 1심,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엄중한 겁니다. 이건 5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사실은 구속시켜도 될 정도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재판 일정도 내년까지는 모두 대부분까지 끝난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재명이 이번 이 재판에서 무엇을 실수했는가? 이재명은 자기가 국회의원 경험이 없었고 대선 경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짓말을 해도 무죄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한 것입니다. 딱 걸려든 것입니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재명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이 직접 신문한 이 내용을 보고 전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 의대 증원 부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부분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늦긴 했지만 참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지금 일입니다. 그러니까 2026학년도부터 이 증원 부분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의논을 하자. 한동훈이 주장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좀 거부를 했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를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또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야당은 믿을 바가 아니지만 야당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의사들을 지금 이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야 합니다. 의사들은 지금 추석 연휴가 지나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하러 나가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의사들도 그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협상하자라는 것이고 여야 의정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논을 하겠다는데 의사가 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고의적으로 정말 이런 의료 대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 부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랜만에 정말 케미가 맞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문다혜 비리 관련해서 윤건영이가 이 문재인과 협의를 해서 계속 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보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 2억 원은 책 디자인에 문다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준 것이고 5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건영이가 또 말을 바꿉니다. 2억 5천만 원 전체를 빌려준 것이다. 디자인 대가로 줬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문다혜가 디자인에 무슨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역시 이게 문재인이 편법으로 문다혜에게 돈을 2억 원 준 것이다. 그래서 빌려준 5천만 원이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법적으로 피해가 볼까 잔꾀를 부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꼬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문다혜에 이어서 문준용까지 지금 문준용이 자기가 뭐 미술 전시회 이런 걸 하면서 2억 원의 지금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